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목요일 종가 거의 나오기 직전인데 동시호가 직전입니다. 어제는 6만원, 7만원 깨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인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이제 미친듯이 성장하는 건 멈춘 것 같다. 블룸버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폭발적 성장을 멈췄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이상 AI 칩이 예전같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AI 칩을 써서 AI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뚜렷한 AI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물론 이 팔런티어 같은 기업, 군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고평가 얘기가 나왔죠?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냐. 아직은 확실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없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빅테크들이 여러분 AI 사업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돈도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AI 칩을 열심히 살 이유가 있냐? 바로 이런 거죠. 물론 아직은 엔비디아가 대세긴 합니다. 근데 폭발적 성장은 멈췄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전년 대비 뭐 몇 프로, 100%, 20%, 200%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느려진다는 얘기죠. 전에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제는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모르겠는데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던 기업, 메모리 칩을 납품하던 기업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별로 안 좋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HBM이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 독점입니다. 거의. 물론 새로운 HBM 만들어서 수주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콜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멈추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HBM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HBM4죠? 삼성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위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었죠. 원님 덕분에 나팔 불었다는 얘기가 맞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엔 중립적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는 아니죠. 폭발적인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삼성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7만원 언더로 끝날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죠.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동향, 기관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작년에 NK레이 트레이드 때문에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4월달 5월달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죠. 외국인의 매수는 단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에서 구간 매수 정도, 살짝 매수가 강화되는 수준입니다. 강한 매수는 아니죠. 3단계, 4단계 가면 주가 급등하게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이 완전히 오픈됩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소진율이 50%, 발행 주식이 30%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15%입니다. 이 적은 수량으로도 삼전의 주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11일 날 선물 옵션 만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옵션을 매수에 걸었다, 올라간다고 봤을 때 해칭을 하려면 삼전을 때리면 됩니다. 반대로 선물하고 옵션에서는 매도에 걸었는데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 삼전을 매수를 하겠죠.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 삼성 주가가 급등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물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지만 주가가 인위적으로 급등했다면 급락 가능성도 있고 빠졌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9월 11일까지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삼전 주가는 예상보다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 외국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죠. 삼전이 올라가니까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거 특히 담보대출, 개인들이 담보대출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대출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담보로 삼성전자를 맡기고 다른 주식도 샀고 삼성전자를 대출받아 많이 샀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먼저 외국인들의 전략은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와 있고,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총 1위 종목입니다. 공매도가 당연히 많죠. 공매도했다가 숏 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재료가 터졌습니다. 실적은 고만고만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죠. 왜? 이제 엔비디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완만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장 AI 칩에 들어가는 HBM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건 SK 하이닉스죠. 삼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삼전은 아직 HBM 퀄트도 통과 못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올라온 건 엔비디아 덕분이 크죠. 이번에 퀄트 통과하고 HBM3E와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게 될 AI6의 HBM4까지 이 기회에 납품할 수 있다면 삼성은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납품을 한 거기 때문에 기대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안 간다는 거지. 삼성은 대신에 HBM을 납품하게 되면 완전히 예전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하이닉스와 경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전에 베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내용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최근 이슈, 엔비디아 폭발적인 성장은 멈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유증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너희 지분을 내놔라. 이게 TSMC한테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아니 자기 나라 이 주식을 미국 정부에다 왜 줍니까 이거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안 줄 거 아니까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반도체 관세 독박, 애플과 격차를 겨우 좁혀놨는데 스마트폰 미국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관세 때문에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애플과 경쟁의적 협력 관계죠. 이미지 센서를 공급합니다. 2027년 탑재되는데 아이폰에 중요한 거는 이게 소니가 독점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거를 깼다는 얘기예요.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테슬라 수주에서 대형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잭팟 AI 가속기를 수주했죠. 테슬라가 AI6라는 최첨단 AI 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AI의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테슬라 제품인데요. 6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HBM이 들어갑니다. 근데 3E가 아니에요. HBM4가 들어갑니다. 하이닉스와 삼전이 완전히 제작 방식을 달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HBM하고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년부터 먼저 퀄트를 통과하면 납품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삼전이 이걸 뚫을 수 있다? 그러면 AI 가속기, HBM4 말하자면 복합 수주가 터지게 됩니다. 이거 터지면 여러분 주가가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파운드리 악재가 해소되고 HBM 악재가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HBM 쇼크 역시 문제는 이거였어요. 2, 4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죠. HBM을 만들긴 하는데 해결 안 된 문제 때문에 납품이 안 됩니다. 충당금이 1조나 됐어요. 근데 삼전이 중요한 돌파구 브렉스루를 만들었습니다.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드디어. 근데 이것 때문에 AMD와 브로드컴은 납품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기준이 워낙 높아서 아직 퀄트를 통과 못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면 대박이죠. 브로드컴은 쓰는데 HBM 공급이 늦어진다.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역시 1등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 퀄트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삼전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이 끝났다는 부분. 글쎄요. 삼성한테는 중립적인 재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한테 큰 악재죠. 유상증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유증을 하겠다? 이거는 보조금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애플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근데 대신 애플에 이미지 센서를 납품했습니다. 소니 독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HBM4 테슬라의 AI 가속기 안에 들어간 이것까지 수주한다면 복합 수주 대형 호재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HBM 1조 충당금 역시 문제는 HBM입니다. 아울러서 브로드컴과 AMD를 통과했는데 엔비디아 기준을 통과 못했습니다. 퀄테스트 삼전이 주가가 안 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HBM과 파운드리였어요.
파운드리는 테슬라와 애플 수주가 터졌습니다. 특히 이미지 센서, HBM, 3E 콜테스트와 그 다음에 테슬라의 HBM4 복합 수주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주가 10만전자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삼전 일단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죠. 여기서 처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신용융자, 담보대출 이런 게 개입됐고 공매도까지 개입됐습니다. 살짝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격 조정이 나올 것인지 바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게 주봉으로 보잖아요. 사실 작년에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4, 5개월 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에 진입을 했어요. 7만원대, 8만원대. 바로 뚫고 갈 것인지 저항을 받고 내려갈 것인지. 주가가 올라온 거는 외국인의 영향만 아닙니다. 매도로 멈춘 것도 있지만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그리고 공매도했다가 쇼커버 스키즈가 나왔습니다. 이 스키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왜곡이 되거든요.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23년인데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는데 에코프로 업황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쇼커버 하다가 나 스키즈를 바꿨어요. 스키즈는 시장가로 사는 겁니다.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무조건 채웠기 때문에 올라갔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업황이 꺾이는 중이었지만 삼전은 반대죠. 업황이 살아나는 중입니다. 이상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5년 된 박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매집을 했어요. 박스를 만들었던 이유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리눌렀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HBM과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슬슬 대형 수주가 터지고 있고 문제는 HBM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3E와 4의 복합 수주까지 터진다면 박스를 뚫습니다. 박스는 뚫리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삼전 오늘은 7만원 언더로 끝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 매매에서 외국인의 전략이라는 거,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매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중이에요. 이게 3단계 4단계 가면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는 얘기죠. 외국인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이거에 따라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 매매 전략 안에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외국인의 매매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삼성하고 알려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속보라든지 매매 신호,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입장시켜 드립니다. 종목 리포트와 대응 전략 방까지 둘 다 모두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SMS를 통해서 문자 신호로 달라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삼성전자 타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게 좀 수월하다는 분이 많아요. 보기가 편하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010-3158에 8575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제가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종목방과 텔레그램방과 리포트, 그리고 문자 신호까지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리포트입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죠.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승인이라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그리고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사인, 종목 매매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에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9월 16일날 17일날 9월달 FOMC가 열립니다. 근데 이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제롬 파웰한테 압력 넣고 있죠. 근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시라고 제가 최근에 리포트를 배포해 드리고 있죠. 금리 인하 영향 분석, 최대 수혜 업종,
핵심 중소형주, 탑픽 10종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IT나 바이오, 중소형주가 수혜를 봅니다. 왜? 이자 비용이 많거나 금리 비용 부담이 크거나 대출이 많은 기업, 빚이 많은 기업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존에 조방원은 아마 글쎄요 주도주 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7월 달부터 7월 초부터 기관 외국인들은 조방원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도 금리 동결했죠. 다음 수순은 인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매집을 하셔야 돼요. 9월달 가서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수혜 종목을 제가 엄선해 놨습니다. 특히 3번과 4번의 중소형주들, 아마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겁니다. 대형주보다는. IT, 바이오, 중소형주들. 리포트 010-3158-8575 금리라고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매매하시고 금리나 수혜주 미리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AI, 반도체 이런 섹터들도 당연히 수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중소형주들 미리 담으시기 바랍니다. 금리라고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글쎄요 오늘은 뭐 종가 들어갔는데 7만원 언더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죠. 이게 아무래도 엔비디아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바닥은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왔다 가든가 기간 조정으로 가든지 다시 들어주든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주포 세력들 외국인입니다. 그들의 신호와 패턴, 이거를 먼저 포착해야 돼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용융자나 담보대출은 그 다음이에요. 외국인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 아시죠? 엔키리 트레이드가 멈춘 다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박스권이 아니고 이 매집 구간, 매물 구간 바로 뚫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지겠느냐, 이런 것들 예상 시나리오와 타점을 다 잡았습니다. 리포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타점 과연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매수 매도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 월봉을 보시면은요, 연봉도 마찬가지지만 30년 차트인데 제가 증권사 입사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제가 94년이거든요. 2020년까지는 잘 갔습니다. 근데 2020년 전후부터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HBM과 파운드리, 말하자면 AI 시대를 대응하지 못한 거죠. 삼성전자 퇴직 임원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이렇게 빨리 시대가 올 줄 몰랐다, AI 시대가. 어쨌든 파운드리는 빅테크 수주가 터지고 있고 남은 건 HBM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HBM, 엔비디아 HBM3E 퀄트를 통과해야 되고 테슬라의 복합 수주 HBM4가 터져야 됩니다. 특히 HBM4 이거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기서 테슬라를 고객으로 할 수 있다면 하이닉스한테 밀렸던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독점입니다. 엔비디아 성장세가 멈췄다, 폭발적인 성장세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하고 늦깎이라도 들어가고 여기다 테슬라 HBM4까지 통과한다면은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로 좁히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은 2위 후발주자가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일부 매도를 하면서 3전에 베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죠. 그들의 전략이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 이 기술적 신호 패턴, 그때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 대표의 외국인 전략이 포함된 리포트 공부방 활용하시고요. 타점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텔레그램방 입장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연말까지 초대형 이슈죠. 금리 인하, 금리를 내릴 때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스마트 머니들은 편입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